여러분 네. 여러분 지금 12월이라 굉장히 약속도 많고 바쁘실 텐데 저를 만나러 이렇게 와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소중한 시간 저에게 내어주신 만큼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많은 것들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단 1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해드릴 이야기는 많은데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한 관계로 조금 마음이 많이 조급했습니다. 해서 시간 안에 전달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오늘 최대한 많이 전달드리고요.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깊은 내용으로 소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제가 여러분들 오늘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인사는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빨리 이제 제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현재 지금 부산에서 살고 있고요. 24년차 치과위생사 노소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짝짝짝 박수 쳐주셨을까라고 생각하고 오늘 강의를 이제 제가 뭐를 준비했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동의율을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봤는데요. 동의가 잘 되는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많이 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냥 간판을 보고 오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인터넷을 서칭해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을 텐데 먼저 우리 병원에 만족을 하고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속에서 이미 믿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훨씬 더 동의율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상담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것 정도는 아시잖아요. 소개 환자가 훨씬 오셨을 때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배터리가 없어서 네, 배터리를 빨리 충전하고 왔습니다. 해서 이렇게 소개 환자를 늘리는 방법을 제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음소거를 조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소개 환자를 늘리는 또 좋은 방법은 신안을 저희가 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오셨을 때 동의가 조금 어려운 환자분을 동의를 좀 하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진상이라고 그냥 놓치지 않고 이분들을 잘 우리 병원의 충성 고객으로 만들면 또 그로 인해서 소개 환자가 파생되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전달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시간이 없어서 할까 말까 고민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동의율을 사보험을 제외하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사보험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조금만 할 사람이 되게 많이 전체 치료를 한다든지 안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이 비용이 조금 저항을 덜 느끼기 때문에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치트키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1시간을 이렇게 한번 꾸려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제가 조금 이 부분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제가 진짜로 하는 방법인데 저는 조금 그 상담을 하다가, 이거는 조금 요즘에 내가 왜 이러지? 왜 이상한 환자만 우리 병원에 오는 것 같지? 혹은, 주변에 또 저수가 병원이 생겼나? 왜 이렇게 치료비에 민감한 분들이 많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주변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제대로 기본을 잘 지키고 하고 있는지를 좀 보는 거예요. 상담 기본 프로세스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딜 가도 이런 강의를 많이 들을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도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본이 중요한 것처럼 상담에서도 이 기본을 잘 지키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동의율에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만약에 상담을 하다가 이거 이상하다. 예전에는 조금 쉽게 이렇게 되더니 왜 이렇게 좀 쉽게 안 되는 느낌이지? 혹은 전체를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부분을 먼저 하신다고 하셨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이 맵을 먼저 딱 열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을 놓쳤는지를 먼저 보거든요. 예전 같으면은 고객 정보를 최대한 많이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데스크에 있는 선생님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환자분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최대한 많이 제가 접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환자분하고 상담을 먼저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환자분을 맞을 뭐 얼굴 표정, 그다음에 나의 용모, 또 상담실의 뭐 향기라든지 분위기, 온도 정도를 좀 체크를 했던 것 같고 제일 많이 했던 부분은 환자분이 과연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조금 많이 파악하고 그 니즈를 훨씬 더 업시켜야지만 저희가 환자분이 치료 결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중요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높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자가 치료를 조금 망설이는 이유를 최대한 해결을 해주고 나서 치료비 상담을 해야지만 이게 동의가 일어나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이런 기본들을 조금 무시하고 있을 때 조금 뭐랄까 이게 옛날 같은 느낌이 아닌데 뭐가 조금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라도 내가 요즘에 내 상담이 조금 뭔가 내 맘 같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는 이 기본을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라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유를 해봅니다. 제가 오늘 감기가 들어서 중간에 약간씩 잡음이 들어가더라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 동의가 쉽지 않은 환자 응대법이잖아요. 그럼 이 응대법을 한번 알아볼 건데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의가 쉽지 않은 성향. 예, 성향 하니까 딱 MBTI 생각나시죠? 근데 MBTI로 하기에는 우선은 원장님이 몰라요. 예, 대화가 안 되겠죠? 그리고 16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는 게 사실상 업무에 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서 가장 그냥 4가지만 조금 기억하면 되는 디스크를 가지고 하는데 디스크는 여러분 거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혹시 모르시는 분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색깔로 딱 볼 수 있어요. 빨간색은 뭔가 긴급한 느낌이잖아요. 이분들은 조금 급하고 혹은 좀 약간 욱하고 그다음에 약간 감정을 많이 드러내신 주도형 환자분이고요. 아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색깔에서 보여지다시피 굉장히 밝죠. 잘 웃으시고 뭔가 조금 사람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가 추천하는 치료를 최대한 잘 따라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해서 제가 이제 상담을 처음 이렇게 교육을 하거나 가르치는 좀 시작하는 선생님들한테는 아이 유형의 환자분을 꼭 먼저 하시길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죠. 왜냐하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상담도 계속 성공을 해봐야 재미있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처음부터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관심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 상담하시는 분에게는 이 아이 유형의 환자분을 좀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S형, 안전형, 그리고 약간 신중하고 이분들은 조금 자기 결정장애가 약간 있으시죠. 그리고 여기 C 같은 경우에는 D랑은 완전 색깔이 반대죠. 빨강과 파랑. 그러니까 뭔가 색깔에서 느껴지듯이 조금 차갑고 그다음에 이성적이고 그리고 약간 깐깐하고 예민한 환자들이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위에 보면 조그맣게 아는 사람 효과라고 적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낯섦에 대한 공포나 방어 기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비행기를 탔는데요. 옆자리에 나이가 조금 지긋하신 중년의 외국인 남자분이 앉으셨어요. 그런데 저랑 딱 눈을 마주치는데 정말 애기처럼 활짝 웃으면서 저한테 헬로우 하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다 대고 침을 뱉거나 혹은 뭐래 할아버지가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저도 헬로 하고 이제 인사를 이렇게 밝게 한 거죠. 위로링 효과가 된 거죠. 말 걸까봐 빨리 책을 펼쳐들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누가 쳐다보면서 웃잖아요. 그러면 왜 저러지? 이상한 사람인가? 혹은 눈을 마주치면 뭘 봐? 좀 이상한 사람이네. 처음 봤는데 왜 저렇게 빤히 쳐다보지? 기분 나쁘게? 약간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하물며 치과는 어때요? 뭔가 불편해서 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치료가 아프지는 않을까? 돈이 많이 들겠지? 시간은 또 얼마나 빼야 되는 거야? 요즘에 너무 바쁜데 이런 생각이 딱 들 것 같아요. 해서 그런 환자분들이 처음부터 마음을 열게 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는 접점을 늘려서 꼭 아는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D유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래요. 뭐 환대해주고 막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말 걸어주길 바라시는 분도 되게 많으시기 때문에 특히 소개로 오셨다 그러면
저는 딱 가서 누구누구님 소개로 오셨죠? 라고 얘기하면 네. 이러면 저랑 엄청 친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안 그래도 너무 어릴 때부터 친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최대한 잘 봐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안 그래도 잘 못해드리면 저 혼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분은 이미 그냥 마음이 확 열려서 이제 시작이 되겠죠. 시유형은 그렇게 하면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시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대기하고 있는 환자분한테 먼저 차례대로 인사를 해요. 어제 치료한 건 어떠셨어요? 네, 사모님은 뭐 지금 잘 지내시죠? 막 이런 인사를 하다가 내 차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쯤 살짝 다가가서 네, 오늘 처음 오셨죠? 되게 어조도 조금 낮고 그리고 약간 뭐랄까 격이 있게 대하는 걸 훨씬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처음 오셨죠? 근데 많이 긴장될 것 같습니다. 혹시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뭐 이런 정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긴장을 많이 하시거나 그런 분이 있다면 저는 이제 무릎 덮개를 제가 직접 해드린다든지 하면서 한 번 더 눈을 마주치거나 했을 때 상담실에 딱 들어오면 우리 아까 만났었죠? 이제 우리 구면이네요? 이런 이야기들로 조금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한번 해볼 텐데 특히나 조금 어려운 케이스가 보통 이 두 케이스라고 보여져요. 시간 관계에서 오늘 이 두 분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D 유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성격이 급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환자 유형에 속합니다. 이분들은 듣고 싶은 말을 좀 위주로 듣고 자기 생각대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저 들은 적 없는데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자기는 들은 적이 없대요. 근데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뭐 뒤끝 없다 이 말 되게 많이 하시고 나는 A형이고 상처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뭐 길게 설명하시게 되면은 저희 말을 다 잘라 먹어요. 그래서 기분이 서로 나빠질 수 있으니까 환자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부터 해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다른 데서 상담을 받고 오신 분이라면 저희가 어디서부터 알고 싶은지를 파악해서 궁금한 부분부터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고 조금 요약 정리가 잘 돼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써머리를 잘 해서 해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알아듣기가 좀 쉽기 때문에 자기하고 잘 통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분들은 기억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좀 적어서 많이 드려요. 이렇게 타이핑을 하거나 적어서 이거는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특히나 치료 결정권자가 본인이 아닐 때는 내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할게요. 혹은 내가 집에 가서 아내한테 얘기할게요. 이 말을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긴 시간 설명을 해드리고 잘해드려도 환자분 다 알았다고 하지만 가게 되면 30초 안에 그 설명이 끝나요. 그러면 당사자는 어떠겠어요? 남편 혼자 보냈더니, 애 혼자 보냈더니 좀 호구로 아나? 왜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비싼 것만 권유했지? 이렇게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해서 치료 결정권자랑 꼭 통화를 하거나 아니시면 재내원을 하셔서 2차 상담을 하는 거를 꼭 추천을 드려요. 같이 오면 제일 좋겠죠. 특히나 뭐 자취를 한다 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저는 보호자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적어서 드려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전화 받을 때는 다 안다고 했다가 나중에 잘 모르시거든요. 충치 부위도 조금 표시를 해드리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46번 같은 경우에 환자분이 보거나 보호자분이 보셨을 때 별로 심해 보이지 않는데 신경치료까지 하고 크라운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오해를 조금 하시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엑스레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보여드리면 전화를 통화를 했을 때 충분히 이해를 하십니다. 그러면 환자분은 저랑 통화를 하면서 저에게 이제 신뢰가 쌓이기 때문에 되게 꼼꼼하게 잘 챙겨주겠구나라는 마음을 먹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담을 하시게 되면 이모처럼 혹은 누나처럼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항상 저한테 얘기를 하고 동의를 거의 다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꼼꼼하게 챙겨줄 병원이면 치료를 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요. 그리고 D 유형은 조금 급하신 분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지금 동의한 게 끝까지 치료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의외로 시원하게 결정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큰 금액인데도 그래 마음에 든다 하자 이렇게 했다가 중간에 조금 틀어지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사유로 병원을 이탈하거나 혹은 우리 병원과 인연을 끊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분들이 만약에 오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그러니까 자주자주 보려고 해요. 오셨을 때.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조금 문제가 생기려고 할 때 가서 미리 해결을 해드리면 그렇게까지는 안 되거든요.
어떤 분들 중에 제가 한 2천만 원대 정도의 이제 토탈 진료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본을 찔러야 되는데 계속 연락이 안 된다고 직원들이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나 해서 전화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아내분에게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삐졌대요. 그래서 왜 삐졌냐 그랬더니 저희 병원에서 지난번에 치료받고 가실 때 밥을 먹고 갈 테니 주차권을 2시간을 더 해달라 그랬대요. 근데 저희 선생님이 저희 원래 있었던 시간만큼 해드리는 게 규정인데 특별히 1시간은 드릴게요. 라고 해서 1시간만 드려가지고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내고 우리 가족들 다 치료하는데 서운하다고 하면서 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다시 이제 바꿔달라고 해서 우쭈쭈 저쭈쭈 해가지고 환자분이 다시 왔는데 또 와서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나는 뒤끝이 없다 막 이러면서 너무 괜찮게 잘 치료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도 조금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 환자분이니까 좀 그런 분들을 조금 신경 써가지고 중간중간 환자분하고 접점을 자주 가지게 되면 동의를 끝까지 그러니까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이 상담할 때 이분들의 특징은 인정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호응을 잘해주는 사람한테 빠르게 마음을 열고 결정도 잘하시는 편이세요. 저 같은 성격은 조금 리액션을 잘해주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상담하시는 분의 뭐 어떤 분들은 나는 절대 그거는 못한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한다라는 성향의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조금만 연습을 하시면 돼요. 평소보다 고개를 조금 더 많이 끄덕이거나 네, 할 거려 네 정도로 조금 한 10% 정도만 조미료를 살짝 쳐주시면 환자분이 뭔가 내 얘기를 흥미롭게 듣는구나, 내 얘기를 귀 기울여서 듣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데서 조금 신뢰를 많이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상담할 때 포인트 언어가 있는데요. 포인트 언어는 이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경기를 막 보다가도 결과를 알고 미리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절대 결과를 알려주지 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결론을 먼저 알고 하셔야 마음이 좀 편한 분이에요. 결론을 모르면 계속 그거 생각하느라고 조금 집중을 더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환자분이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강조해서 이렇게 꼭 기억하실 3가지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그 부분만큼은 또 이제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치료하는 게 최고의 치료라는 거를 계속 강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께 가장 좋은 치료법은 이거고요. 이게 가장 인기 있어요. 이게 최신 재료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환자분한테 굉장히 어필이 된다. 이분들의 기본적인 그 생각의 기저에는요. 나는 가장 좋은 치료를 가장 잘하는 원장님과 스텝에게 가장 싸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가치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업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다. 그렇게 하면 동의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D 유형과는 완전히 반대의 C 유형 같은 경우에는 기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이런 말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내가 들었으면 들은 거야. 내가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환자분을 바로 부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꼼꼼하고 정확한 편이시라서 그런 병원을 원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은 원장님께서 이거 되게 뭐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본을 떴는데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떠야 되겠는데 이럴 때도 이걸로도 충분히 일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께서 성격이 워낙에 꼼꼼하고 정확하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저희한테 이렇게 본을 떠주시면 더 완벽한 도찰물을 만들 것 같아요. 이런 말이 통하는 것처럼 상담할 때도 이분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원장님이 워낙에 꼼꼼하셔서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시간이 걸려도 되니까 저는 완벽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소독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강조하셨을 때 훨씬 번외적으로 꼼꼼하게 관리하는 어떤 병원들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환자분에게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 될 거고요. D 유형하고는 좀 다르게 뭔가 과한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질문하거나 친절을 싫어하는데 대신 태도는 예의 바르고 격식 있는 태도를 좋아하죠. 저희 선생님들한테
그 스몰톡 많이 하라고 저희 강조하잖아요. 근데 스몰톡 많이 해드리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전에 1년차 선생님 중에 완전 초아이 성향을 가진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CU형 그 환자분한테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셔가지고 자기가 막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근데 조금 조용히 하시고 진료에 집중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상처받았다고 와서 막 우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근데 환자분은 또 저한테 와서 다시는 저분한테 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아이랑 C 유형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해서 이분들한테는 너무 과도한 그런 것들이 좋지 않고 유일하게 좋아하는 거는 똑똑하다는 칭찬이에요. 지식에 대한 칭찬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곁들여 준다면 라포 형성이 훨씬 빨리 되어서 치료를 결정을 조금 천천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치료 결정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객관적인 데이터나 수치, 그다음에 실제 케이스, 비교 케이스 등을 자료에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진을 직접 찍은 건데 이 치료를 받은 분도 C 유형의 환자분이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 되게 꼼꼼하게 병원을 잘 다니셨던 분인데 이분이 하는 말이 나기는 하나도 안 아프고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 여기 25번이 그렇다라고 했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안에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원장님께 중간중간 사진을 좀 찍겠다고 말씀드리고 위에 뚜껑만 살짝 따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포토를 찍고 환자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크게 이렇게 해서 찍고 신경이 노출되어 있는 거 안에 보이시죠?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환자분이 굉장히 놀라시면서 이게 정말 이런지 생각도 못했다. 왜 다른 습관을 몰랐을까?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던데 천만 다행입니다. 이가 깨져서 오셨으면 이를 뽑으셔야 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데 너무 다행이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 상담 오셨던 분이 비슷한 케이스였거든요. 빨리 해달라고. 왜냐하면 나도 저렇게 돼서 더 큰 일을 당하면 안 된다. 그럼 나한테 손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CE형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일어났던 일,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선택권을 본인이 가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해서 이렇게 앞에 치아가 버터플라이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는 치아 성형을 통해서 개선이 된 거고요. 아래쪽은 교정만으로도 위에만 교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개선이 된 건데 이거는 선택이 가능한 문제잖아요. 되도록이면 저희가 교정을 권해드리긴 하겠지만 환자분이 여기 위에 있는 분은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심리 보철을 하게 됐는데 평생에 나 한 번 일어나는 일인데 친구들이 사진 찍었을 때 돌출되어 있는 나의 앞니를 볼 자신이 없다. 라고 얘기해서 제가 평생에 한 번일지 두 번일지는 모르겠으나 라고 얘기하니까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환자분 사정이 그러하다니 최대한 신경을 살리면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원장님께서 다행히 신경을 살려서 이렇게 보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환자분은 굉장히 만족스럽게 결혼을 한 거고 밑에 환자분은 교정을 하고 싶기는 하고 시간은 괜찮은데 이를 깎는 거는 싫고 문제는 그 과정 중에 장치를 붙이기 싫으셨던 거예요. 직업이 이제 사진 이렇게 모델 같은 걸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저희가 인비절 라인을 추천드려서 비용이 조금 더 고가이긴 하지만 환자분은 중간에 장치가 보이는 게 싫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인비절 라인만으로도 이렇게 부분 교정이 가능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여줬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구나. 이 중에 내가 맞는 거를 선택해야지 라고 하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치나 실제 케이스, 비교 케이스 등을 자료로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케이스죠. 이분들은 포인트 언어 자체가 대화를 할 때 어떤 근거나 논리적이거나 분석적인 걸 좋아하고 학술적인 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있거나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성적으로 조금 판단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조금 결정을 하기가 나는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결정을 해야지 라는 생각이 기저에 있기 때문에 빠르게 뭔가를 결정하게끔 우리가 푸시하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우리 홈쇼핑 전략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아니면 가장 손해입니다. 곧 매진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벌써 손이 핸드폰에 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으면 채널을 돌리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주는 게 좋다라고 일단 보시게 될 거고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거를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건 좀 재밌는 케이스라서 가져왔는데요. 이 환자분은 제가 봤던 극C 유형 중에
초극시 환자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딱 봤을 때 CC가 여기 앞니일 것 같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14, 5번이 이렇게 크로스로 나면서 염증이 6번까지 번져 있고 전반적으로 치주 상태가 관리가 좀 안 되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분의 CC는 3년 전에 발치한 앞니 틀니를, 임시 틀니를 3개월 전에 또 분실했대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 안 하고 임시 틀니를 만들고 싶다. 이게 이분의 가장 큰 CC였습니다. 그래서 데스크에서 혹시라도 뭐 정밀검사 원하시면 CT를 찍으셔야 되니까 CT 말도 하지 마라. 내가 지금 서울이랑 부산에서 얼마나 상담을 많이 받았는데 CT는 이제 그만 찍고 싶다. 그래서 일단 원장님 보고 본을 뜨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가서 보니까 네, 그러면 일단 요거는 임플란트를 앞에 2개를 하는 방법 혹은 브릿지를 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틀니만 원하신다고 하시니 본을 뜨고 가시면 되겠네요 하고 일어나셨어요. 근데 약간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 왜 일을 안 했을까 하는 조금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저 혹시 CT를 찍지 않고 제가 상담을 좀 도와드린다면 들으실 의향이 있습니까? 시간이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시간은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상담실로 딱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환자분이 흰 양말에 삼선 슬리퍼를 신고 오신 거예요. 딱 2가지죠. 이상하다. 혹은 슬세권이라고 요 근처에서 근무하시나? 이 2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근처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탁 앉자마자 저 팔짱을 탁 끼고 이렇게 완전히 뭐 상체를 뒤로 탁 젖히시면서 앉으시더라고요. 이건 무언의 무슨 뜻이죠? 나 아무리 짓거려봐. 난 절대로 여기서 치료하지 않을 거고 너에게 뭔가 너의 설득에 넘어가지 않겠어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세요. 그래서 제가 근데 딱 이분이 앉자마자 질문을 저한테 먼저 하시더라고요. 임플란트랑 브릿지 원장님 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추천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설명을 드리다가 결론은 저는 만약에 환자분의 치아가 제 거라고 한다면 저는 브릿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치아가 없을 때 임플란트를 기본으로 하기는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 환자분 치료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특히나 2번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지금 브릿지를 해서 쓰다가 혹시라도 안타깝게 문제가 생긴다면 저는 나중에 이 부분에 그대로 임플란트를 해서 브릿지 형태로 만들어서 너무 촘촘한 임플란트를 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팔짱을 딱 풀면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마음에 들었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2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재료는 어떤 종류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막 이런저런 설명을 하다가 지르코니아 얘기하려고 지르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팔짱을 끼고 뒤로 가셨어요. 지르코니아는 이분 생각에는 아닌 거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지르코니아는 내가 알기에 대합치, 그러니까 맞물려 있는 치아를 마모를 시키는 위험한 재료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걸 왜 나한테 추천하느냐? 그것이 요즘에 그냥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너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한테 그걸 추천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싸우자는 거죠. 기분이 썩 좋지는 않겠죠. 근데 이분은 극시 성향. 시 성향을 가지신 분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들은 아까 제가 똑똑하다는 칭찬 좋아한다 그랬죠? 갑자기 생각이 나서, 환자분 혹시 직업이 뭐세요? 저는 사실 지르코니아는 요즘 워낙에 인기가 있으니까 다들 안다 좀 치더라도, 이거 대합치 마모까지 얘기를 하시는 분은 처음 봤는데,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일반 분들이 아시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라고 했더니, 살짝 미소를 지으시는 걸 봤어요. 물론,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오셨지만, 그러더니, 뭐 좀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맞습니다. 처음에 지르코니아가 나왔을 때 원장님과 치과계에서도 굉장히 저도 마찬가지고 조금 우려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지르코니아는 점점 발전을 했고, 들어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발전을 했고, 성질이나 물성 정도도 다 바뀌었고, 또 하나는, 이게 대합치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합을 잘 맞춰주고, 맞물리는 치아에 잘 닿지 않,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렇게 교합만 잘 맞춰주고 팔리싱, 그러니까 연마만 잘하게 되면 훨씬 더 환자분한테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재료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아직 못 보셨나 보네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재료가 지르코니아가 된 거예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다시 이제 닭팔짱을 푸시고 저한테 아주 가까이 다가오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블럭을 가져드리면 할인을 해줄 수 있네요.
테트리스 하다가 이에 바랬는데 갑자기 작대기가 나와서 게임이 끝날 것만 같은. 근데 저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다시 2차 칭찬을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블럭까지 하신다고요? 진짜 우리 혹시 같은 업계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실험하려고 오신 거예요? 막 이렇게 했더니 환자분이 아까보다 표정이 많이 풀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좀 궁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말을 제가 환자분한테 전해드렸거든요. 저희 병원에는 캐드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지르코니아 블럭을 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가장 적절한 블럭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블럭이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료와 장비로 환자분에게 건강하고 멋진 치아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테크니션을 데리고 온다면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환자분이 오늘부터 치료를 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결국은 3년 만에 앞니를 갖게 됐어요. 별로 예쁘지는 않은 이유가 대합치를 삭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모양이 됐지만 이 환자분은 그래도 요 정도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좋아했던 건 주변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아까 제가 10번 때 임플란트 할 것도 있었잖아요. 안 좋은 거. 이거 지금 첫날에 앞니 상담이 이렇게 조금 어렵고 지지부진하게 갔지만 이 임플란트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 5분도 안 걸렸어요. 환자분 이미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고 기간이랑 비용이랑 재료만 설명하고 나왔기 때문에 물론 할인도들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치료가 들어가고 충치도 이어서 바로 이어지게 된 거죠. 처음에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환자고 조금 난해한 환자였지만 이분은 이제 다른 데를 못 가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걸 스스로가 알거든요. 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 병원에 이제 충성 고객이 되는 거고 본의 아니게 이분이 소개왕이 되셨습니다. 같이 근무하시던 그 직원분들이 대체 치과는 맨날 도둑이다. 너네 믿지 마라. 막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이도 아는 어떤 분이 갑자기 치료를 막 받기 시작하니까 주변 분들이 아니 저 사람이 갈 정도면 우리 무조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거기에 있던 회사분들이 다 소개 환자를 모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소개왕이 되셨어요. 네, 이런 것처럼 조금 어려운 환자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냥 진상이라고 보낼 수 있는 분들을 조금만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봤을 때 이렇게 소개라는 큰 선물을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향을 조금, 개개인의 성향을 잘 관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대를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잘해주고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동의율은 당연히 오르는 거고요. 뭐 이탈률도 당연히 줄어들고 무엇보다도 소개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특히나 이렇게 좀 깐깐한 분들이 하셨을 때는 주변 분들이 신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이분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동의를 좀 시켜서 우리 환자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시는 게 결국은 우리가 상담했을 때는 소개 환자를 많이 받는 게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목표인 거잖아요. 환자가 만족을 해서 소개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는 상담도 조금 더 쉬워지고 병원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매출이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신경 쓰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첫 번째로 넣었고요. 두 번째로 동의가 쉽지 않은 환자 성향이 아니라 이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동의가 쉽지 않은 상황은 딱 이 세 가지입니다. 1번 치료비, 2번 통증, 세 번째 시간. 근데 그중에 이제 치료비가 사실은 제일 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근데 돈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치료비 부담이 있고 걱정인 환자분한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가정법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과 비용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혹시 어디를 여행 가고 싶으세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갈 수는 없지만 이미 내가 가고 싶은 데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생각 확 열려요. 마음이 좀 열리고 몽글몽글해지는 걸 느끼죠. 그러면 진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환자분한테 치료비가 좀 부담일 때는 치료비가 걱정되지 않는다면 어떤 재료로 하고 싶고 그 이유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환자분이 치료를 함에 있어서 어떤 거를 아주 바라고 선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더 좋은 치료법을 환자분한테 그게 하면 너무 좋을 거라는 거를 심어주면서 나 진짜 하고 싶다. 환자가 그 욕구를 느끼고 상승시킬 수 있어요. 그럼 중요도가 저 뒤에 있었던 치과 치료가 갑자기 치고 앞으로 1번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분은 치료를 하고 싶다는 그 욕구가 훨씬 더 강해져서 동의를 할 확률이 많은 거죠. 그리고 또 혹시라도 제가 뭐 치료비를 제외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뭐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환자가 치료를 조금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는 그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요즘에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환자분들은 그러면 이제 할만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이 가정법 질문 같은 경우에 예전부터 제가 많이 써왔는데 얼마 전에 제가 코칭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저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단 이거는 환자분들이 라포 형성이 충분히 안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은 전부 다 튕겨져 나가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충분한 라포 형성이 되고 환자분하고 마음이 열렸을 때 그때 이 질문을 해주셨을 때 조금 강력한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많이 쓰는 편이고 여러분도 많이 쓰겠지만 저는 역질문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환자가 나한테 질문을 한다? 그거는 우리 관심 없으면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남자들 만나도 관심 없으면 뭐 대화하는 거 별로 싫어하고 궁금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환자가 나한테 질문을 했다? 그러면 나 치료하고 싶어라는 강력한 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잘하시면 동의가 바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환자분 지갑이 열리느냐 닫히느냐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환자가 자주 나와야 돼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신경치료는 일주일에 한두 번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본을 뜨실 건데 그러고 나서 얼마 정도가 걸리고요. 그 다음에 뭐 나중에 기둥을 놓고 나서 본 뜨실 건데 본 뜨시고 나서 일주가 걸리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하셔도 돼요. 만약에 자주 나와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환자분에게 혹시 정해진 기간 안에 치료를 맞춰야 하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주 나오기 어려우셔서 한 번 오셨을 때 많은 치료를 희망하시는 겁니까? 오실 수 있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나요? 이런 질문들로 대체하시면 환자분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면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걱정이나 불편사항이 해결이 되겠죠. 많이 아파요? 그러면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아픈 건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내가 내 선에서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혹시 옛날에 치료하시다가 많이 아팠던 기억이 있나요? 혹시 어떤 치료가 가장 아팠었나요? 이렇게 대체하시게 되면 환자분이 과거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결국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라는 걸 알려주면서 치료에 대한 확신을 더 가지게 되죠. 돈 많이 들죠? 이러면은 돈 많이 들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혹시라도 생각하고 있는 금액이 있으신가요? 이 정도면 하겠다 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신가요? 라고 되물었을 때 환자분이 본인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이제 되받아쳐서 여기 질문했을 때 답변을 해줄 확률이 그리고 그러니까 훨씬 좀 자세하게 얘기해 줄 확률이 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동기로 이끌어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자가 버려야 할 생각 중에 환자들이 싸게 하면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조금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할인 많이 해주고 싸게 해준 분 중에 엄청 좋은 분 잘 없습니다. 오히려 컴플레인도 더 많이 하고요. 진료실에서 조금 문제가 만약 응급 상황이 생겨서 조금 대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 다른 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는데 이분은 야, 그러면 예약이 필요가 없는 거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약간의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는 할인을 좀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너무 쉽게 할인이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원래 이 정도 금액인데 나한테 세게 불렀구나. 아, 이게 원래 금액일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버리십니다. 해서 이게 싸게 해주는 게 좋다. 혹은 싸게 해주면 좋아할 거다라는 생각은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뭐 치료 설명을 잘하고 치료비로만 상담하고 협상하시는 실장님들이 간혹 있으세요. 근데 그게 조금 위험하고 동의가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혹시 숫자를 봤을 때 뭔가 마음이 열려있고 편안하고 이런 사람 잘 없습니다. 숫자가 들어가면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는 게 맞나?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손해를 안 보는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뇌가 돌아가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하고 계산할 일 있을 때 잠깐 있어 봐봐. 이거 먼저 하고 그걸 하잖아요. 뭔가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환자분이 비용 얘기를 했을 때 계속 그걸로만 이어갔을 때는 훨씬 더 이성적인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 물건을 사거나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저희는 크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뭔가 결정을 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어쩌면 그 사람이 그냥 좋아서, 이 분위기가 좋아서, 원장님이 잘할 것 같아서 그냥 치료를 받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에게 너무 치료비만 가지고 하는 것들이 조금 위험할 수 있고 동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우리 치료가 어떤 건지, 너가 힘들어하는 게 이런 건데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어 하는 그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치료비를 우리 보통 협상한다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협상 밀당이란 말은 그냥 사귀는 사람한테서만 쓰시는 거고 환자분한테 치료비 때문에 이런 말을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치 전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냥 많이 하잖아요. 가치는 말 그대로 값어치. 내가 이만큼을 돈을 낼 만한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하는 환자가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비용보다는 우리가 이게 얼마나 본인한테 중요하고 필요한지에 대해서 인지를 시켜주고 본인이 힘들어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줄 건지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환자분 동의율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밑에 여기 그림 보면은 개구리 왕자가 있습니다. 개구리 왕자는 공주님하고 한 세트죠. 네. 그래서 공주한테 가서 저한테 입맞춤을 해주면 저는 멋진 왕자가 돼요. 그러면 우리 행복하게 평생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공주는 입맞춤을 해주고 왕자랑 행복하게 살겠죠. 그리고 아가씨한테 가서 얘기해도 왕자가 된다고? 그러면은 나랑 결혼하면 나는 왕비가 되는 거네? 이러고 나서 입맞춤을 해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고 혼자 외롭게 사는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저는 사실 왕자입니다. 저에게 입맞춤을 해주시면 제가 멋진 왕자가 되어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면 할머니는 첫 생각이 저거 왕자 되면 도망가겠지?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신기하다. 말하는 개구리가 있네. 안 그래도 심심했는데 집에 가져가서 말동무해야지 하고 냉큼 호주머니에 가지고 가실 거예요. 평생 뽀뽀 따위는 해주지 않겠죠. 이것처럼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뭐가 나한테 가치 있는지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향이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파악해서 환자분에게 다가간다면 훨씬 더 동의율이 조금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도 사실은 관심이고 관찰이거든요. 제가 아까 막 일부러 돌아다닌다 그랬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환자분이 어떤 느낌이고 원장님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를 딱 보면은 상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상담 경험이 다들 있으시기 때문에 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여줘야 되겠다고 미리 준비를 해서 들어갔을 때 준비된 상태로 들어갔을 때 상담 동의가 당연히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기대하는 가치를 잘 파악해서 그거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인지시켜 주는 거. 그게 동의의 가장 큰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사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사보험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빼놓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왜? 가입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치아보험 가입한 사람들 너무 많죠. 그 다음에 일반 보험도 이미 가입되어져 있는데 옛날에는 저희가 몰랐다가 이제는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구나 해서 막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실장님들이 보통 얘기하죠. 양날의 검이라고. 왜 보험은 다른 데서 들어놓고 여기 와서 컴플레인을 하지? 저걸 왜 나한테 묻지? 라고 생각을 할 때마다 조금 열이 받치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게 불법이다, 이게 합법이다를 잘 알고 보험에 대해서 잘 알면서 환자분을 어떻게든 찾아주려는 노력을 보였을 때 이거는 더 이상 양날의 검이 아니라 멋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저희한테 되어주는 거예요. 해서 여러분들이 사보험에 대해서는 좀 잘 알아야 되는 거고 사보험을 안다고만 해서 상담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접목을 했을 때 가장 좋고 환자분 케이스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뭐 이런 걸 여러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음에 시간을 내어서 한 번 더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치아보험 환자분 오셨을 때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딱 진단일, 면책기간, 감액기간입니다. 내가 사보험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일단 넘어가고 얘기를 해주셔도 되는데 진단일만은 알아주셔야 돼요. 진단일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전에 스케일링만 하러 환자분이 오시잖아요. 스케일링만 하러 와도 기본적으로 파노라마를 찍고 원장님 검진을 한 다음에 스케일링을 만족스럽게 해주고 상담을 잘하는 실장님이 가서 오신 김에 저희가 검진을 조금 무료로 해드릴 건데 저희가 상담 조금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환자분이 돈이 더 드는 게 아닐까 해봐야지 하고 상담을 받죠. 근데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은 치료를 하러 온 건 아니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하고 집에 가셔가지고 보험을 들려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병원에서 진단한 이력 때문에 보험 자체 가입이 안 되시는 거예요.
치아보험을 가입을 하시려면 1년 이내에 진단한 게 없으셔야 돼요. 만약에 있다 하면 그걸 치료가 만료가 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틀니를 끼고 있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5년 이내에 치주로 인해서 발치를 한 이력이 없다라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이제 가입할 때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진단을 했잖아요. 진단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장을 해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환자분이 전화가 오죠. 나 그거 했던 거 좀 지워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런데 지워줄 수 있나요? 불법입니다. 지워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환자분은 왜 마음대로 진단을 해서 보험도 못 가입하게 하냐 이러면서 저희 병원에 이제 조금 불만을 많이 토로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치아보험이나 사보험 때문에 분쟁이나 미리 약간 컴플레인이 생기는 것 때문에 루틴한 전체 검진은 하지 않습니다.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환자분이 필요한 부분, CC만 벗거나 스케일링을 한다 그러면 스케일링만 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는 체계적으로 병원에서 이제 잡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오늘을 다룰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은 면책은 말 그대로 책임을 면한다는 뜻이죠. 보험을 가입했다고 바로 해주는 게 아니고요. 90일 정도는 좀 지켜봐요.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환자 네가 책임지세요. 고객 네가 책임지세요. 보험회사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감액 기간은 90일은 지났는데 1년 이내에는 나는 절반만 제가 지급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은 뭐 2년 이내도 있겠죠. 보험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있어야 상담할 때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상해는 좀 달라요. 다친 거잖아요. 질병이 아니잖아요. 질병은 K02, 04, 05. 그 다음에 우리 상해는 S코드잖아요. S02.5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하고 다음날 내가 술 먹고 그냥 지나가다가 쿵 하고 넘어져서 이가 깨져서 임플란트나 만약에 뭐 크라운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100% 책임을 져줍니다.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환자분이 오셨는데 나 보험 가입한 지 하루밖에 안 돼서 보험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상해는 가능하세요. 그러면 환자분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다음에 볼 거는 이가 진짜로 그 치아보험이 있는 환자분 상담한 케이스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분의 치료 회피 동기, 그러니까 치료를 안 하고 싶은 병원을 싫어하는 동기는 통증입니다. 근데 두 번 적혀 있죠. 통증이 민감하다, 아프지 않은 치료를 희망한다. 굉장히 그 부분이 되게 큰 거예요. 본인한테. 안 아픈 게. 그래서 상담을 할 때는 안 아프다는 얘기를, 안 아프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동의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근데 어떡합니까? 이분이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네요. 근데 브릿지를 그때 왜 했냐고 여쭤보니까 왜 멀쩡한 일을 뒤에 일은 모르겠는데 앞에는 멀쩡하지 않게 왜 갈아서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임플란트 하는 게 너무 겁이 나서 그랬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또 임플란트 상담을 해야 되는데 환자분이 겁이 나서 임플란트를 못한 사람한테 어떡하지?가 아니라 이럴 때는 앞으로 일어날 더 큰 사건에 대해서, 더 큰 통증에 대해서 조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때 이거를 피하려고 브릿지를 하셨는데 결국은 더 많은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죠? 나중에 다른 치아들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네요. 지금 이것 때문에 오셨지만 반대편도 같은 시기에 하셨다면 저는 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환자분이 그럼 반대편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보험을 한번 봤거든요. 보험증권을 환자분이 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전화로 환자분이 와서 나 다음에 또 치료할 건데 이거 보험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전화로 바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분은 2018년도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100%가 지금 다 되시는 거고요. 크라운은 40만 원이나 나와요. 그런데 1년에 3개밖에 안 되는데 임플란트는 100만 원이 나오는데 무제한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지금 해당 사항이 되는 게 36, 7, 임플란트 2개밖에 없으세요. 그리고 미리 뺐던 치아는 당연히 보험이 해당이 되지 않겠죠. 근데 이분은 이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35, 6, 7을 다 임플란트를 하고 45도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어요. 4개 중에 2개만 치아 사보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크라운은 아까 연 3개의 기준이 있다 그랬는데 환자분이 위에 것도 같은 시기에 했기 때문에 전부 다 하고 싶다 그래요. 그러면 3개만 받고도 3개는 내 비용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근데 이분이 알아보니까 종수술비, 1, 3종 치종을 이식 수술비가 있었던 거예요. 회당 5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도 뽑은 지 오래돼서 이게 협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뼈 이식들을 해야 됐었고 여기도 뼈 이식을 해야 되죠. 최소 여기 혹은 여기까지 한 150만 원 뭐 아니면 두 번을 만약에 여기 투 스테이지로 한다 그러면 2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 케이스라서
환자분이 나머지 치료를 조금 손쉽게 결정을 했어요. 사보험이 있으면 내가 내야 되는 돈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내 예산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은 치료를 환자분이 열린 마음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치조골 이식술이 있습니다. 치조골 이식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차팅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요. 뭐 허위 청구하거나 안 했는데 해준다거나 아니면 같은 날 했는데 이거 쪼개가지고 뭐 일주나 한 달 간격으로 날짜를 변경하거나 굉장히 큰일 납니다. 이런 거 다 잡아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경찰서 가본 적 없으시죠? 저는 10년 전에 다니던 치과에서 저희가 그때 임플란트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거든요. 풀켓을 많이 해서 치조골 이식술을 제가 10년 전에 많이 이렇게 찾아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그 경찰서에 저희를 좀 조사를 해달라 너무 많이 나왔다 해서 신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굉장히 저희가 잘 해결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차팅을 잘해서요. 그때는 종이 차트였거든요. 제가 진짜 엄청 꼼꼼하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무혐의로 이렇게 해서 잘 해결이 됐는데 플러스 차팅이 뭐냐면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35, 6, 7이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나는 보험 임플란트 2개만 하고 싶다. 돈이 없다. 딸한테 얘기 안 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어머니 5번, 7번을 하고 중간에 이렇게 연결할까요? 이렇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위에가 내려와요. 그랬더니 나는 됐다. 다 늙어서 5, 6만 심을래라고 하셔서 굉장히 강곡하게 얘기하셔서 그럼 이렇게 심어 주시고 나중에 혹시 불편하시면 하나 더 하는 걸로 할게요 하고 이제 동의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따님한테 전화를 드렸거든요. 어머님 이렇게 수술 잘하셨고 했는데 그런데 어머님이 이렇게 하셔서 2개만 했다 그러니까 따님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거 제가 돈 드릴 테니까 저희 어머니 밥속 잘 드실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가서 아이고, 따님이 너무 효녀시네요. 어머니 식사 못 하시거나 혹은 소화 안 되실까봐 걱정하시면서 이건 꼭 하라고 이렇게 했다 이러니까 아유, 우리 딸이 효녀네 이러면서 거기를 다시 하나 신입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일부러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보험회사에서는 이게 보험 사기로 보고 이제 신고가 들어갈 수 있다. 이때는 차팅을 어떤 사연이 있는지를 잘 적어 놓으시면 이제 크게 문제 없이 그리고 뭐 뼈이식 라벨지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챙기지 않은 것 때문에 쓸데없는 잡음이 생기거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치조골 이식술 하셨던 분들 중에 조금 상담이 잘 되고 재밌었던 환자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분은 지금 40번대를 다른 데서 이미 하면서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뭔가 불만이 있었나 해서 물어봤더니 거기 원장님이 30번대도 심고 40번대도 심고 이제 위에는 언제 하냐 물어보니까 위에는 뼈가 너무 없어서 난 자신이 없네 이렇게 얘기하고 틀니를 계속 권하시더래요. 근데 이분은 틀니 자체를 임시 틀니도 하기 싫다고 하신 환자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위에는 딴 데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잘하고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오셨길래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상담을 도와드렸는데 환자분이 임시 틀니를 절대 싫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사이에 생기는 암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동의를 받고 이제 우선은 여기 옆에 윈도우 라테랄을 열어서 이렇게 뼈 이식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심으면서 여기 또 이제 이를 발치를 할 거잖아요. 남아있던 구치부, 앞니 보호하려고 남아있던 구치부를 빼면서 추가적으로 뼈 이식을 조금씩 더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뼈이식 양이나 난이도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뼈이식을 했냐 안 했느냐만 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나중에 알아보니까 일삼동 수술비가 있길래 상악동 거상술 2번, 뼈이식도 2번 해서 총 100만 원씩 4번, 400만 원을 받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겠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는 수술하기 위해서 나갈 때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치조골 이식술이란 말이 나가야 돼요. 골 이식술 이것 때문에 지금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라서 뼈 이식이라든지 상악동 거상술 말고 치조골 이식술이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밑에는 혹시 이거 하실 때 뼈 이식 안 하셨어요?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가서 여쭤보고 혹시라도 했다면 이것도 치조골 이식술 날짜별로 해서 수술 확인서를 끊어오세요 라고 했더니 진짜로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환자분은 어떻겠어요? 그 치과 갔을 때는 못 들었던 이야기를 우리 치과에 와서 600만 원이라는 그냥 공짜 돈이 생긴 거잖아요. 저한테 갖고 싶은 게 뭐냐.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막 올 때마다 흥얼흥얼 하면서 오세요. 임플란트 하시는데. 왜? 나한테 돈을 벌게 해준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뭐 백을 하나 사달라고 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환자분에게 환자분 주변에 있는 좋은 분들 또 치료 필요하신 분들을 좀 소개를 좀 받고 싶어요. 그래서 가족이나 주변 분들한테 저희 조금 환자분 많이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제 다른 데서 치료받고 있던 사모님도 막 모시고 와가지고 거기 치료 마치고 이만큼만 하고 오세요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이분이 학원을 하셨는데 학원생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리고 보호자분 상담하면서 치과 얘기만 나오면 전부 다 저희 치과를 권해주셔가지고 저희 병원의 명예 홍보대사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찾아주니까 환자분이 기분이 좋아져서 또 새로운 환자들, 신환을 창출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어르신은 조금 내가 마음이 해주고도 좋았던 환자분인데 비용이 조금 많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위에가 너무 이렇게 이가 많이 상하셔가지고 웃으실 때마다 까맣게 다 보이고 하니까 주변에서 자꾸 뭐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있으려고 하시다가 연세도 많고 해서 보험 임플란트가 되니까 이번에 보험 임플란트하고 파닉을 이렇게 연결하는 걸 해주세요 라고 하셨고 비용이 많이 없으니까 뼈 이식 조금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되게 조금 착한 어르신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라도 보험 있으세요 하니까, 내가 무슨 치아보험이 있어, 없어. 이러는 거예요. 실손보험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실손보험은 있으시대요. 다른 거 혹시 가입한 거 있으세요? 이랬더니, 나는 그 치과는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다른 혹시 뭐 옛날에 들어놓은 보험 없으세요? 그랬더니, 뭐 있는데, 뭐 이미 다 돈 냈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분이 좀 친척분이셔가지고 통화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무려 그 뼈이식이 회당 150만 원이 나오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러면 환자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 불편했던 거 갑자기 얘기하세요. 이때도 사실은 너무 불편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비용이 조금 부담이시고 지금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장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진행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우선은 실손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보험 임플란트입니다. 보험 임플란트 실손보험에서 받으실 수 있는데 보험 틀리면 안 되세요. 보험 임플란트를 그러면 실손을 받게 해드리자. 하지만 위에 2번, 12번, 22번을 넣게 되면 하루 일한도 25만 을 초과하는 분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이 이제 본인이 자비로 부담해야 되는 게 조금 더 늘어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눠서 보험 임플란트를 넣어드려서 환자분이 이제 그냥 임플란트, 본인 부담 임플란트 한 개당 거의 3만 원꼴로 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해드렸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수술을 여기 위에 한 번, 아래 한 번, 그 다음에 24번 먼저 하시고 6번은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하셨는데 계속 불편하다고 하셔가지고 임플란트를 했는데 이게 150만 원이나 나오다 보니까 환자분 자비용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임플란트랑 뼈이식 비용 조금밖에 안 들어가니까 환자분께서 굉장히 만족해 하시면서 치료를 이렇게 토탈 치료가 됐던 거예요. 처음에 CC는 원래 앞니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환자분께서 내 부담이 좀 줄어드는 걸 확실하게 알고 나서 하니까 이렇게 토탈 여러 개까지 좀 치료를 많이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사보험을 제대로 알고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제대로 알고 서류도 내가 제일 잘 챙겨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잘 아는 거를 어떻게 접목할 건지를 실질적으로 알게 되면은 동의율뿐만 아니라 조그만 치료를 크게 할 수 있다라는 가장 매출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안 할 걸 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보험을 아까 정리를 잘 해놓게 되면 환자분께서 나중에 내가 추가적으로 치료할 게 있을 때 다른 데다 얘기하지 않고 여기는 나의 보험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이게 가장 적절하게 해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시게 되겠죠. 그래서 충성 고객이 계속 늘어나고 팬층이 계속 두터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환자 소개도 늘어납니다. 우리가 그냥 치료를 했을 때랑 보험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 가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너 혹시 보험 있으면 들고 가봐. 여기서는 엄청나게 잘 찾아줘. 라고 얘기가 소문이 돌잖아요. 그러면 그 환자분들 소개해 주신 분도 기분 좋고 속을 받은 분도 다른 데서는 안 해준 얘기를 해주니까 좋네.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소개 환자를 잘 관리하고 늘리는데 이것만큼 좀 좋은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달할 내용이 많아서 지금 조금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만 제가 여러분 시간 다시 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소개 환자를 늘리는 응대법은 뭐가 있을까? 다 아시는 내용인데 실천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마무리 상담을 꼭 합니다. 우리가 초진 상담은 기본적으로 다 하잖아요.
그리고 환자분이 뭘 기대하는지를 알고 우리가 그걸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걸로 저희가 초진 상담을 해요. 그리고 중간에 아까 제가 중간 상담 많이 한다 그랬죠. 특히나 조금 성격이 급하거나 잘 안 듣는 분들, 그리고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중간중간 환자분이 만족하고 계신지 뭔가 불편한 건 없는지를 제가 미리 물어봐서 초기에 뭔가 불만이 생기기 전에 그걸 진압을 하는 게 가장 최고의 목적입니다. 특히나 교정 환자나 풀케이스 환자는 그리고 비용을 다 미리 내고 하시는 분들은 중간 상담을 잘해줄수록 컴플레인에 노출되지 않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족을 했을 때 이제 재내원하거나 소개를 저희가 이제 부탁할 수 있는 게 바로 마무리 상담인데요. 마무리 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자분이 너무 만족해요. 어 나 그냥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 만족은 0 아니면 그냥 1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럭저럭은 불만인 거고 만족을 못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런 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만족을 못하셨는지 우리가 뭘 고쳐야 되겠는지를 알아내게 되면 환자분도 부정적인 얘기를 밖으로 내뱉음으로 해서 이게 조금 해소가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오해가 있다면 저희가 그게 오해인 거를 풀어드리면 다시 만족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소개를 한 번 더 환자분에게 요청할 수 있죠. 만족하셨으니까 저희가 이런 것까지 더 신경 써서 해드릴 테니 우리 병원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소개 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같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서 해드릴게요.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말을 잘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소개를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소개를 얼마나 원하는지를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됩니다. 우리 오랜 치료하시는 분들은 되게 친해지잖아요. 오랜 친구처럼. 그리고 제가 저라는 사람을 좋아하고 우리 병원에 대한 만족을 가지고 있으시면 중간에라도 그러면 나 이렇게 좋아하면은 다른 분들 내가 또 더 잘해줄 수 있는데 친구들 혹시 이 아프신 분 없으세요? 가족 중에 좀 불편한 분 없으세요? 다른 데 다니면 이거는 의리 배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환자분께서 일부러라도 나한테 들었기 때문에 한 번은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개해달라는 말을 꼭 하셔야 되고 직원들도 약간 습관화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저희 병원마다 다 매뉴얼이 있잖아요. 스케일링 할 때 이 매뉴얼에다가 마지막에 이런 거를 적어요. 뭐 지인분이나 가족분 중에서도 스케일링 하실 때 된 분이 계시면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진짜 오늘처럼 환자분한테 한 것처럼 안 아프게 갑에 맞춰 하셔가지고 편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스케일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해야 되겠죠. 환자분이 만족하셔야 돼요. 만족 못하는데 여기다 소개해달라 그러면 혼나죠. 환자분이 뭘 소개를 해줘. 이제 짜증나 죽겠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치료를 만족시켜야 소개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진료실의 퀄리티도 너무 훨씬 높아지고 신경 써서 더 치료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치료에서 직원들도 이 얘기를 환자분이 만족하고 좋은 표정이 있다면 이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이걸 습관화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때때로 소개를 되게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감사한 분들. VIP 환자분들. 사실 이분은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뒤에는 다 이렇게 날짜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저희가 굉장히 이제 소개를 해주셨을 때 좀 많이 이렇게 감사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뭔가 돈을 주거나 선물을 드리거나 치료를 해드리는 것도 뭐 병원마다 좀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저도 감사 인사하고 데스크에 딱 들어올 때도 데스크에서도 네, 우리 VIP 누구누구님 오셨네요.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저는 아유, 우리 병원에 소개왕이 오셨습니다. 자, 길을 비켜주세요. 이러면서 모셔드린다든지. 그리고 나서 원장님께서도 딱 앉으시다가 원장님께도 사실은 이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조금 요청을 하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소개로 오신 누구누구님 지금 치료 잘 받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불편하다고 하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얘기해주면 제가 불편함 없이 잘 해드릴게요. 소개를 오셨으니까 특별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주잖아요. 그럼 환자분은 원장님 그 한마디에 나 진짜 소개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가 오픈 진료실이다. 그럼 옆에 있는 환자는 어떻겠어요? 듣고 있다가 여기 소개로 오니까 대우가 장난이 아닌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거나 환자분들한테 이런 표현을 할 때는 구성원 모두가 병원에 있는 구성원 모두가 같이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소개를 얼마나 좋아하고 열망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배너 같은 데다가 우리 병원은
오시는 분의 몇 명 중에 몇 %가 소개 환자로 오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맡기셔도 되는 온 가족이 치료하는 여러분의 뭐 가정 주치의가 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족이 다 같이 소개를 오셔서 가족이 다 같이 하는 분들의 정성 어린 후기. 제가 아까 마무리 상담할 때 환자분에게 후기를 적어달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일주 치트가 있으시다 그러면 집에서 좀 적어와 달라고 해요. 그리고 조금 길게 적어달라고 하면 진짜 이만큼 적어오시고 정성스럽게 적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 사인물에서도 소개로 오신 누구, 뭐, 이렇게 환자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방법들. 그리고 우리는 한 번 오면 다 가족들이 온다. 그런 병원이다. 라고 이렇게 홍보하는 것들이 오히려 환자분이 봤을 때, 아, 이 병원은 좀 믿을만한가 보다. 가족들이 다 같이 오네. 소개가 엄청 많은 병원이네. 라고 해서 바깥에서 그냥 대기하시던 분들도 병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진료실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 하는 거 착각 중에 하나가 만족을 하면 반드시 소개를 할 것 같고 좋은 얘기를 할 것 같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만족을 해도 난 얘기를 안 해요. 불만이 있으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족했다고 무조건 소개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소개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들었기 때문에 치과에 맞아 나 한번 소개해줘야지 라는 게 머릿속에 남거든요. 그래서 조금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치료를 잘해드렸는데 그 정도 이야기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혹시라도 이렇게 작은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소개를 많이 일으켰던 케이스가 있어요. 이분은 물론 그 사보험 때문에도 그렇지만 처음에 마음에 물꼬를 튼 건 제가 이분을 위한 이제 이분의 어떤 어려움, 회피 동기를 좀 많이 빨리 파악해서 그거를 좀 개선을 해줬기 때문에 마음을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동의가 된 것 같거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공포증이 엄청 심하신 분인데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에서 헬스케어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환자분이 내 직장이나 집 근처에 내가 아는 치과가 없다. 그러면 거기다가 보험회사 담당자한테 얘기하면 거기서 좋은 데를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몇 군데를 소개를 시켜준대요. 그러면 그 중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데를 가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분이 막 인터넷을 뒤졌는데 우리 치과가 좀 좋아 보였나 봐요. 여기랑 이렇게 세 군데 치과를 소개를 받으시고 하필이면 거기가 저희가 맨 처음 병원이었던 거예요. 마지막이면 딱 좋은데. 맨 처음으로 이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시기에 CT도 모두 찍지 마라. 오늘은 딱 상담만 할 거니까 대략적인 비용만 얘기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보험 설계사분이 굉장히 조금 딱 강렬하시더라고요. 딱딱 이렇게 약간 뭐 AI처럼 이렇게 탁탁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환자분이 말을 하는데 자꾸 웅얼웅얼 하시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가리시고. 왜 그러세요? 환자 혹시 아프시면 제가 약이라도 좀 드릴까요? 그랬더니 손을 딱 내리셨는데 제가 사실은 이가 너무 많이 흔들려서요 라고 얘기하는데 말을 하는데 앞니 두 개가 입까지 나왔다가 들어왔다가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기침 한번 하면 그대로 그냥 튀어나가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환자분 지금 상태로 지금 또 두 군데 병원을 더 가셔야 되는데 거기서 또 엑스레이 찍고 포토 찍고 이렇게 하다가 그 이가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원장님이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빠지면 안 돼요. 해서 제가 환자분 상담할 때만이라도 조금 괜찮으시도록 조금 고정을 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비용은 안 받을게요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환자분이 좋다고 일어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청소를 먼저 해드렸죠. 선생님들이 하겠다는데 제가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환자분하고 라포 형성을 해야 되니까. 아까 그분이 있으니까 라포 형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쌓인 눈을 벗겨내듯이 이가 흔들리니까 양치를 얼마나 못했겠어요. 그걸 막 이렇게 벗겨내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치과를 안 가셨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치과만 가면 트라우마가 있다. 나는 치과만 가면 막 손이 벌벌벌벌 떨리고 막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고 막 땀이 나고 장난이 아니다. 특히 마취 때문에 나 너무 많이 고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가장 큰 공포, 치료의 비동기는 공포심, 그 다음에 아플까 봐에 대한 걱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 폐의학교 선생님한테 이거 좀 고정을 해달라 해서 고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자분이 말씀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말을 막 자유롭게 하게 됐죠. 대화를 많이 하고 또 제가 보험에 대해서 많이 알고 티키타카 그러니까 보험 담당자랑 대화가 잘 되는 걸 보고 이분이 여기 이 치과에서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보험 설계사가 말립니다. 뭐 이게 시누이처럼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믿기는 했는데 그래서 두 분이서 막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일단 두 분이서 중재를 하시고 제가 좀 이따 들어오겠습니다 하고 잠깐 나가서 CCTV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대화가 좀 이따가 먹고 나서 환자분이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아내분에게 이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아 그래서 여기서 나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멋있게 딱 전화를 하고 끊으셨습니다. 총 금액은 이거는 이제 그 결정하고 나서네요. 2,200만 원 정도가 나왔네요. 그리고 나중에 30번 때도 전부 다 임플란트로 바꾸셨어요. 4번, 6번이 좀 안 좋았는데 환자분이 조금 내원을 잘 안 해주셔가지고 이게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이분이 왜 부담이 안 됐냐면 임플란트 하나 심는데 200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이를 하나 뽑으면 또 10만 원이 나오죠. 임플란트 하나 할 때마다 210만 원을 보니까 여기가 없던 부분도 당연히 이분은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치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었던 거는 조금 있다가 그 다음 주에 그 같이 오셨던 보험 담당자분이 턱관절이랑 스케일링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또 검진을 해보니까 충치가 있으십니다. 해서 충치 치료하시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하셨는데 제가 뭐 크라운 하나에 인내 있게 내신 하나인데 10%나 제가 할인을 해드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네, 이분이 또 가지고 있는 환자풀이 있을 때 우리 병원에 보내줄 확률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그리고 이분은 10일 있다가 다시 남편분과 자녀분을 다 모시고 와서 치료를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분의 직장 동료가 이가 갑자기 깨졌을 때도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치료를 다 받고 보험 관련해서 골절 진단금이나 이런 것을 받게 해드렸고요. 보험 그 동기분들도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의 환자도 우리 환자가 된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또 좀 많이 아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환자분이 좀 어려운 치료도 결정을 잘하더라. 특히 사보험이나 환자분의 관심이나 힘든 부분들은 챙기면 챙길수록 소개가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이 상담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소개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를 다시 연계를 하셔야지만 병원 매출에도 그리고 우리 병원에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이 어려워하는 게 뭔지는 관심 가지시고 관찰을 잘 해줘야 볼 수 있는 거고 사보험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시면 돼요. 저랑 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좀 합해졌을 때 훨씬 더 시너지, 동의에 대한 시너지가 늘어나기도 하고 소개들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병원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선순환적인 구조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저는 상담이나 소개의 완성은 팀워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냥 빵점이 되는 거예요. 왜? 다 곱하기잖아요. 그죠? 데스크 직원이 어떻게 환자분을 처음에 안내를 하고 응대를 하고 마지막 클로즈까지 하는지, 진료실에서는 내가 환자분하고 처음에 했던 약속이나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지,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또 환자분에게 우리가 원장님을 이런 사람일 거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을 충족시켜 주고 있는지, 우리가 환자한테 했던 약속들이 잘 지켜지는지를 계속 지켜보셔야 돼요. 상담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만 신뢰가 생기고 소개가 되고 병원이 잘 굴러가게 되겠죠. 해서 정말 능력 있는 상담자는 상담 동의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저는 늘 얘기하거든요. 왜? 이 환자가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걸 저희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환자를 또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과 동시에 소개를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10분 정도, 12분 정도를 더 썼는데요.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좀 물어봐 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